어떤 언론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절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대표님께서 윤리위 전에 사퇴할 거라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떤 인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리위 이제 심사가 4일 남았습니다. D-4일인데 부자홍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최신 나온 이 근황을 보자면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귀국 영접장에 이 이준석 대표가 나갔습니다. 깜짝 영접을 했는데 윤심과 이 친윤계 사이에서 뭔가 이 분리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고립무원 상태 아닙니까? 자신을 도와줄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많지 않거나 뭐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러서 승리로 이끌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약간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서울공항에 나가는 영접이 단순히 이 먼 곳을 다녀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환영하러 간 거라기보다는 네.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이준석과 윤석열은 한 팀이다, 원팀이다. 네. 이 원팀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팽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무언의 어떤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열렸던 6월 22일 열렸던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정무실장에 대한 어떤 징계 절차가 지금 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7월 7일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소명 절차 이후에 바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기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한 주. 네, 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고사 작전이죠. 이준석 당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해버렸으면은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이준석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야 모르죠. 저는 간둔다고 봐요. 윤리위 전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험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자진 사퇴의 무게를 싣는 그런 전망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의혹을 제기하면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원님, 자진 사퇴 가능성은 뭐 아예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박지원 원장은 뭐 자칭 정치 구단이라고 하시는데 구단의 평가가 예측이 맞을지 이준석 대표 본인의 의지가 맞을지 그건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이준석 그 대표가 위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두 가지 위기가 있죠. 첫째는 이제 윤리위 관련해서 성상납 의혹, 그다음에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증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주장에 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정황이 좀 더 커지는 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그 대전에 보냈던 김철근 정무실장이 뭐 각서까지 써준 게 나왔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고, 그렇다면은 그 정무실장이 모시는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도덕적인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법적인 문제도 뭐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네. 이제 보수 세력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계속 당을 이끌어가는 게 합당하냐, 그리고 지금 그럴 만한 리더십을 이준석 대표가 발휘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2번 가출했을 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평가는 그분들은 끝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두 번째 가출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 생각에서 그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윤석열 그 대통령을 그 어떤 여당 대표로서 지지하지 않았고 앞으로 계속 임기를 하게 된다면 그 임기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보다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보수 내에서 상당한 또 공감대가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들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나 이런 거로 볼 때 네. 해소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네. 그 윤리적 문제로 해서 당대표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과연 지금 이준석 리더십이 옳은 거냐 여기에 대한 회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윤리적 문제로 물러나게 된다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뭐 굳이 그거를 막거나 그런 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친윤계에서는 이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믿음, 신뢰가 사라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연이어서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게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친윤계들이 견제하는 이유는 이 선거에서 공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 발동돼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에서 윤핵관이 공이 없다. 그거를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당선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들여다봤잖아요. 다 추측에 어떤 영역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결국에는 당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라고 봐요. 권력 투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사안이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을 사실은 맡고 있는 거거든요. 성상납 의혹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그대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안인데 그 사안을 갖고서 내가 물러나라. 그러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다 물러날 수 없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윤핵관이나 뭐 지금 안철수 지금 세 갈래로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1년 동안 더 간다 그러면 네. 사실은 당 주도권을 확보할 시간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당정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사실은 확산이 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윤핵관이나 뭐 이런 분들은 빨리 당권을 회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대표가 징계받고 이렇게 물러난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79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게 그때 제명이 됩니다.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민주화 운동에 가닥을 잡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됐는데 사안은 뭐 전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결국엔 당대표를 이렇게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국민의힘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론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징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찬성한다는 여론이 53.8%, 반대한다는 여론이 17.7%로 나왔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이 결과를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윤리위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이준석 대표에게는 굉장히 정치적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한 집권당의 당대표는 굉장히 권한이 세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당직 인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 사람을 전국에 포진을 시켜서 차기 어떤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당대표로서 권한을 사실상 거의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것은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당대표로서 권한도 행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준석 세력화를 좀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 이준석에게는 여기에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좀 지체되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윤리위에서 중징계가 나와가지고 이 성상납 의혹이 사실로 뭐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면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그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핵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는 비이준석계 인사들이 당대표가 물러나야 그 자리를 놓고 이제 새로 이 세력들 간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그 나토 영접장, 귀국 영접장에 갔을 때 윤심의 SOS를 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뭐 친윤계를 이끈다 이런 표현은 힘들겠지만 그 중심으로 뭉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다고 저희가 뭐 추측 정도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해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안다는 분들한테 이제 몇 번 그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분들 똑같이 답하는 게 우리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모르는군요. 이준석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윤 대통령이 굉장히 그 말을 아끼고 그 가장 친한 그 측근들한테도 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는 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그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죠. 어떤 짐작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경제난, 예. 그다음에 안보적 위기 헤쳐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가장 그 필요합니까? 법도 바꾸고 국회가 좀 가동되고 그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를 뒷받침해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역할을 이준석 대표와 여당이 하고 있는가요?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쯤이면 그 야당과 잘 협의해서 국회도 정상화시키고 여서야대 상황에서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 가면서 그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지금 부동산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기업 관련된 거, 규제 관련된 거 법안을 어떻게 그 처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 한 번 지금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규제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부 조직 일부 개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뭘 도와주고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공항에 환송을 나오건 마중을 나가건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큰 국면으로 볼 때 지금 그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동일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일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이 지금 지지율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경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여권의 어떤 이런 도움 내가 바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나를 쳐내기 때문에 나한테 구원의 손길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율도 떨어지고 대통령을 돕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20일만 더 주면은 좀 자신의 이제 본심을 그리고 좀 그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려는 진심을 이제 그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당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해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해 4월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이제 정치의 그 광야에 나왔을 때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보여준 뭐 행동 또는 행태를 보면은 20일을 주든 앞으로 2개월을 주든 아니면 1년의 기회를 더 주든 네. 아마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미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분석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판단, 경찰 수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스트 대표가요.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죠. 네, 그 이제 김 대표가 이제 이른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한 성삼락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접대를 해줬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분으로서 이제 조사를 마쳤는데요. 네. 2013년 7월 11일 그리고 8월 15일 이렇게 날짜까지 특정을 했는데 그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지역에서 성접대를 해줬다. 그리고 2016년까지 그 성접대를 포함해서 뭐 명절 설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으로 20여 차례 접대가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와서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혐의는 알선수재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김 대표의 회사에 모시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뭐 시계라고 하는 것 그 시계를 달라고 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선해주고 돈이나 접대나 성접대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알선수재인데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2013
2013년도에 있었던 만약에 있었다면 그 성접대만 놓고 본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어떤 접대들이 있어 왔다면 이것을 하나의 죄, 그러니까 포괄일죄로 보고 2016년이 행위의 종료시가 됩니다. 그럼 네. 그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공소시효 문제는 없게 됩니다. 어쩜 이렇게 어려운 법적 문제를 잘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면 증거들이라는 것이 다 그 당시에 정황적인 그런 증거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뭔가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게 접대를 했다는 사람들의 어떤 SNS 관련된 문서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죄를 입증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좀 오래 몇 년 지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남아있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김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접대를 해줄 때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소 그리고 접대를 해줬던 여성의 신상까지 그렇죠. 진술을 했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에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는지를 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만약에 적혀 있는 것들이 리스트가 있거나 명부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증거 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사안을 계속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뢰를 한 사람들이 명부나 이런 강씨의 정황들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 수사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좀 유리한 부분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김 대표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실 수 있게 힘을 써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김성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이고요. 또 당시는 박근혜 그러니까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함께 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 비대위원도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 정도 연락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 이걸 이제 정황상으로 김성진 대표가 알고 이준석 대표에게 그 같은 이 부탁을 했다라는 정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성상납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까운 정황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그 의혹이 과연 사실로 입증이 될 건지 이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시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전혀 경찰 측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시계 제작 시점이라는 걸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어제 다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꼭 100% 사실에 입각한 얘기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목소리를 비롯해서 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항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김 대표 측에서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나 기업인 거론한 것 두고도 이름이나 들어보자 이렇게 되묻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고 싶겠죠, 본인은.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구치소에 있는 분의 어떤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어요. 날짜, 특정 날짜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걸 반박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걸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특정한 날짜들에 본인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어떤 여타 증거들을 가지고서 7월 7일 날 윤리위에 가서 소명을 한다면 사실은 그런 어떤 법적 다툼 비슷하게 이제 논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은 없고 나는 모른다. 네. 나는 시계도 모른다. 그냥 부인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구체적인 뭔가 증거를 본인은 제시 못하고 있느냐. 김성진 대표는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불리하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죄냐 무죄냐의 판단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까지 자신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영역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만약에 윤리위에서 그 어떤 이 반대측, 즉 김성진 대표라든가 다른 분들의 어떤 자료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가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7월 7일 윤리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약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위 상황들, 여타 상황들 때문인지 벌써 당 일각에서는 이 포스트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이후의 당권 누구에게 갈 것인가를 점쳐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는데요. 뭐 위원님, 장제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에다가 안철수 의원 얘기도 나와요. 뭐 따로 사 모임 같은 걸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우리 지금 김 앵커가 지목하신 분들은 뭐 다음 당권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거리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이제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 뭐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 근데 이제 징계하는 경우를 얘기하면은 이제 나머지 잔여 임기를 채울 그 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대체로 우리 그 당원 당규대로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거리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잔여 임기 1년을 채울 그 대표를 뭐 전당대회든 어떤 네. 그 조직 행사를 통해서 뽑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내년에 다시 이제 대표를 선출을 해서 이제 총선을 맡기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다음 그러면 이번에 이제 대표에 나가서 1년 동안 대표를 수행할 그 정치인은 아마도 이제 좀 이준석 대표와는 달리 로우키로 가고 그다음에 네. 윤석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줄 그런 아마 그 성격의 인물을 좀 그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당내 의원들이 그 공유하는 인식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네. 너무 로우키보다는 하이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저 앉아 있는 많은 의원들 중에서 중진이면서 본인의 정치적 야심이 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와도 네. 어느 정도 관계가 유지되는 분 그러면 몇 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나와서 1년 동안에 대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몇 분 떠오르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도 모임 참석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포럼에도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오세훈 시장의 2호회에도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또 본인이 주축이 되는 토론 모임도 조만간 출범을 한다고 하네요, 차장님. 네. 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광폭 행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후에 대선 직전에 윤석열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하고 지금 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통해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일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차기 이 대선까지는 5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 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깊게 넓고 내려서 네.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당원 이전에 이제 국회의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자신 중심의 어떤 이제 공분 모임도 만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차기 대선을 향한 이 대장정을 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여권의 권력 지형은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